도널드 트럼프는 중동 전쟁의 소란 속에서 러시아에 부과된 석유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이란 전쟁 때문에 러시아 석유와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중단했지만 단 한 달 동안 그리고 인도에만 해당됐습니다. 백악관은 인도가 이미 유조선에 실린 러시아산 석유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지구의 주요 산유 지역인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으로 촉발된 석유 위기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중동에서 계속되는 군사행동 때문에 워싱턴이 러시아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크렘린에 대한 석유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러시아산 유랄스 원유가 처음으로 브렌트 기준유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도 항구에서는 수요 증가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렌트 기준유 가격은 지난주에 25% 상승하여 배럴당 거의 $90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유랄스 가격은 이 상승폭을 뛰어넘어 실제로 5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 소란 속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돕기로 결정했고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중동에서 계속되는 군사행동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시적인 석유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러시아산 석유 공급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수억 배럴의 제재 대상 러시아산 석유가 이미 유조선에 실려 바다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급 과잉을 만들기 위해 이 물량에 대한 판매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발생한 석유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날 도널드 트럼프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었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곳에서는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바로 그 스콧 베센트의 이전 발언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월 6일 미국은 중동 전쟁 때문에 러시아 석유와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중단했지만 단 한 달 동안 그리고 오직 인도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전쟁으로 인한 석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가 이미 유조선에 실린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즉,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유 지역인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그 베센트가 인용하자면 일부러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인 조치는 이미 해상에 있는 석유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에 큰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제재를 받은 러시아산 석유의 주요 구매자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와 관세를 통해 인도를 설득하여 이란 공격 직전에 인도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의 석유 거래를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가 구매자를 기다리며 유조선에 실려 바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처럼 유조선에 갇혀 공해상에 떠있는 석유를 누군가라도 사기만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엄청난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러시아인들과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는 몇 주 동안이나 유조선에 실려 공해상에 멈춰서서 누군가 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석유 회사들이 이 석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서 이미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점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더라도 인도가 결국 이 석유를 다시 사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인도는 세계 주요 경제국들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인도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입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왔고 전략적 비축유도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은 6개월 동안 모든 원유 수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비축유를 쌓아두었지만 인도는 많아야 몇 주치밖에 비축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인도는 최근에서야 대규모로 저렴한 원유를 구매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는 비교적 최근까지 대규모로 구매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판매자들과 그림자 선단과의 다양한 거래 방식과 네트워크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이 거래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실도 있습니다. 제재 완화와 원유 가격 상승은 러시아에게 유리합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아무리 반대라고 주장해도 말이죠.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까지 크렘린과 그림자 유조선 선단에 대한 서방의 제재 압박으로 인해 점점 더 적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가 유조선에 실려 바다에 있었습니다.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은 최종 구매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 선단의 대부분 유조선들은 현재 인도 해안 근처 아시아 해역에 정박해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러시아가 이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스콧 베센트의 발언을 다룬 뉴스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우랄유가 처음으로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렌트 기준으로 인도 항구에 공급될 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그렇습니다. 브렌트 기준 유가가 지난주에 25% 상승하여 배럴당 거의 $90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은 이 상승폭을 넘어 실제로 50% 올라 $68.6에 도달했습니다. 2월 말 배럴당 $45에서 시작했습니다. 즉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승폭이 미국산보다 2배 더 큽니다. 2022년부터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에서 브렌트유보다 몇 달러 저렴하게 거래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자재 수입 금수 조치를 도입한 이후 모스크바는 수출을 아시아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 정유업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연방산 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방진 러시아가 그 원유의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러시아는 직접 돈을 얹어주거나 엄청난 할인을 제한하면서라도 누군가가 그 원유를 사기만을 바랐습니다. 공해상에 있는 유조선에 1억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고 그에 따라 러시아는 더 이상 이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러시아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시장을 진정시키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면적인 에너지 위기의 위협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전쟁 전까지 페르시아만에서 세계 시장으로 공급되던 석유와 석유 제품의 25%가 지나던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입니다. 이 중 약 80%가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러시아산 배럴도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말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스콧 베센트가 지금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조치는 제재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측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미 미국 측과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서방의 제재는 실제로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한 채로 추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처음으로 이 논리를 내세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설명란이나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추천과 광고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새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든 지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심하세요.
자막